유럽 전역이 지금 한글의 위력에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영어와 프랑스어에 대한 우월감으로 동양 언어를 무시해왔던 서구 선진국들. 그러나 파리 소르본 대학교의 한 문학 교수는 난독증으로 고통받는 조카를 위해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그녀 역시 처음에는 한국을 단순한 케이팝 유행에 치우친 나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성균관 대학교 교환 학생들과의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언어, 한국어의 진짜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6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이 문자가 어떻게 21세기 유럽 교육계를 뒤흔들고 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르봉이라고 합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30년간 프랑스 문학을 가르쳐온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프랑스어와 라틴어, 그리고 영어만이 학문적으로 우수한 언어라고 생각했었죠. 특히 동양의 언어들은 복잡하고 배우기 어려운 것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중국어는 수천 개의 한자를 외워야 하고, 일본어는 여러 문자를 동시에 써야 하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싶었거든요. 대학에서 동양학과 교수들과 대화할 때마다 서구 문명이 언어 체계에서도 훨씬 앞서 있다 자신 있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준 아이가 있었는데 바로 제 조카 루시였습니다. 8살 된 루시는 난독증으로 인해 글자를 읽고 쓰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제 동생 부부는 루시 때문에 매일 밤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상황이었습니다. 루시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같은 나이 아이들이 척척 읽어내는 단어들을 루시는 몇 분씩 들여다봐도 읽지 못했어요. 파파라는 간단한 단어조차 바파로 읽거나 아예 포기해버리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학교에서는 루시가 학습 부진하라는 딱지를 붙였고 아이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동생 실비와 매제 필립은 온갖 치료법을 시도해봤습니다. 언어치료사, 학습 전문가, 심지어 심리상담까지 받아봤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죠. 제가 문학 교수라는 것을 알고는 도움을 요청했지만 솔직히 저도 막막했습니다. 30년간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난독증 아이를 도와본 경험은 없었거든요. 밤마다 루시가 나는 바보야, 왜 다른 애들처럼 못 읽지? 라고 울먹이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문학 교수인 제가 조카 하나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 정말 마음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딸 마리가 집에 와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마리는 K-드라마와 K-팝에 완전히 빠져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또 무슨 유행에 빠진 거야? 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마리가 보여준 것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듀오링고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는데 불과 몇 주 만에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엄마, 한글은 정말 신기해요. 자음 14개랑 모음 10개만 알면 모든 글자를 읽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마리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마리는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며 한글로 쓰인 BTS 가사를 척척 읽어나갔어요. 저는 그때까지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과 비슷하게 복잡한 한자를 쓰고 매일 매운 김치만 먹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었죠. 사람들도 조용하고 감정 표현이 서툴며 하루 종일 공부나 일만 하는 경직된 문화를 가진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마리의 열정적인 설명을 들으며 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루시에게도 한글을 가르쳐보면 어떨까요? 한글은 정말 논리적이고 쉬워요. 발음하는 입 모양을 보고 글자를 만들었다고 해요. 라는 마리의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0년간 언어학을 연구해온 제가 그런 언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니요. 마리는 계속해서 한글의 신기한 점들을 설명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언어 중 하나라는 것, 유네스코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했다는 것 말이에요. 엄마, 유튜브에서 봤는데 외국 사람들이 한글 배우는 영상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난독증 있는 아이들한테도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회의적이었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혹시 정말로 루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설마 동양의 언어가 서구 언어보다 배우기 쉬울 리 있을까? 라는 의구심도 들었어요. 그런 생각에 밤잠을 설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마침내 듀오링고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어요. 50년을 살아오면서 프랑스어, 라틴어, 영어를 마스터했지만
동양의 언어를 배워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첫 화면에서부터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한글의 기본 자음을 설명하는 부분이었는데 정말로 간단했습니다. 기억이라는 글자가 혀 뒤쪽이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설명을 듣고는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거울을 보고 기억 소리를 내보니 정말 그 모양 그대로였습니다. 아라는 모음도 입을 벌리는 모양 그대로였고 오는 입술을 동그랗게 모으는 모양이더군요.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이었습니다. 첫날 30분 만에 저는 제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되었어요. 클레어를 클레어로 적으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제 루시에게 한글을 가르쳐보고 싶어졌지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생 부부가 강력하게 반대한 것이에요. 실비는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루시가 프랑스어도 제대로 못 읽는데 왜 이상한 외국어를 가르치려고 해? 라고 화를 냈습니다. 매제 필립도 마찬가지였어요. 루시 상태가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지금도 충분히 혼란스러워하는데 또 다른 언어라니요. 전문의들도 모국어에 집중하라고 했는데 그들의 걱정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온갖 치료법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는데 갑자기 아시아 언어를 배우자고 하니 황당할 만했죠. 실비는 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언니가 케이팝에 빠진 마리 때문에 현실을 못 보는 거 아니야? 우리 딸에게 이상한 실험 같은 걸 하지 말아줘. 심지어 필립은 혹시 루시가 더 이상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걱정했어요. 저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밤새 한글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소르본 대학교에 한국의 성균관대학교에서 교환학생들이 오게 된 거예요. 총 5명의 학생이 왔는데 처음 만난 한국 학생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경직된 모습이 아니라 밝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라고 한국어로 인사하니까 정말 기뻤습니다. 그 중 한 학생인 김민준이라는 친구가 제가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와, 교수님이 한글을 배우고 계신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다른 학생들도 한글이 어떠세요? 어려우시지 않아요? 관심을 보였어요. 그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정말 달랐습니다.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겸손한 모습이었거든요. 이지은이라는 여학생은 교수님, 한글은 정말 논리적이에요. 외국분들이 배우기 제일 쉬운 언어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저는 용기를 내어 조카 루시의 난독증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한글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죠. 그러자 김민준 학생을 비롯한 한국 학생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교수님, 한글은 정말 난독증 환자들에게 좋다고 들었어요. 한국에서도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거든요. 라고 말하며 자료들을 찾아서 보여주었습니다. 박서준이라는 학생은 제가 교육학과 전공이에요. 한국에서 난독증 연구하는 교수님 논문들 찾아서 번역해드릴게요 라고 자원했어요. 최유진 학생은 저의 이모도 특수교육 선생님이신데 한글로 난독증 치료하는 사례들 많이 아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학업에도 바쁠 텐데 제 개인적인 고민을 이렇게 진심으로 들어주고 도와주려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점심시간까지 포기하며 루시를 위한 한글 학습 계획을 세워준 것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한국 사람들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차갑고 경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따뜻하고 이타적인 마음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김민준 학생이 제안한 것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교수님, 제가 직접 루시를 가르쳐 드릴게요. 저희 할머니도 글을 못 읽으셨는데 한글을 배우신 후에 책을 읽으실 수 있게 되셨거든요.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까지 들려주며 진심으로 도와주려 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각자의 전문 분야를 살려서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지은 학생은 언어학 전공이라서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쉽게 설명해 주겠다고 했고, 박서준 학생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론을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최유진 학생은 한글 동화책들을 한국에서 가져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심지어 김태현 학생은 루시가 한글을 배우는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다른 난독증 아이들에게도 도움을 주면 어떨까요? 제안까지 했어요. 저는 이런 따뜻한 마음들을 받으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들의 열정과 진심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따뜻한 다리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이죠.
동생 부부를 설득하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민준 학생이 직접 동생네 집을 방문해서 한글에 대해 설명해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실비와 필립이 경계심을 가졌지만 민준 학생의 따뜻하고 진솔한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루시 아버님, 어머님, 저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김민준입니다. 루시처럼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많이 봐왔어요. 라고 정중하게 인사하며 시작했죠. 민준 학생은 자신이 가져온 자료들을 보여주며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문자인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진 표음 문자예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필립이 정말 그럴까요? 우리 루시에게도 효과가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민준 학생은 네, 한국에서 연구된 결과에 따르면 난독증 환자들의 뇌활동이 한글을 읽을 때 훨씬 안정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라고 답했어요. 그는 태블릿으로 한국의 연구 논문들을 번역해서 보여주며 과학적 근거까지 제시했습니다. 실비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루시와 함께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루시도 또 다른 어려운 언어라고 생각하며 거부감을 보였어요. 이모, 저는 프랑스어도 못 읽는데 이상한 글자는 더 어려울 거예요. 라고 말하며 울먹이기도 했죠. 하지만 김민준 학생이 직접 와서 루시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루시야, 이 글자는 내 입 모양이랑 똑같아. 한 번 거울 보고 아, 소리 내봐. 라고 말하며 친근하게 접근했어요. 민준 학생은 루시의 눈높이에 맞춰서 게임처럼 재미있게 가르쳤습니다. 이제 기억하고 아를 합쳐보자. 카, 와, 루시가 벌써 한글을 읽었네. 루시는 처음으로 글자를 배우는 것이 재미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어로는 3개월 동안 못 읽던 단어들을 한글로는 불과 일주일 만에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파파를 파파로, 마마를 마마로 척척 읽어내는 루시를 보며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루시는 매일 클레어 이모, 오늘도 한글 공부해요. 라고 말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600년 전에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이 문자는 현대 언어학의 모든 원리를 담고 있었어요. 발음 기관의 모양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글자를 만들었다니 이건 정말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민준 학생이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고 음성학적 원리가 완벽하게 적용되어 있었어요. 교수님, 세종대왕님은 정말 천재셨어요. 15세기에 이미 현대 언어학의 원리를 다 알고 계셨던 거죠. 라고 민준 학생이 설명할 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문자가 21세기에 와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언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한류 열풍과 함께 전 세계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고 특히 난독증 환자들에게는 최고의 학습 언어라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루시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2주 차부터는 간단한 한글 동화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최유진 학생이 한국에서 가져온 한글이 야후 시리즈를 루시가 정말 좋아했죠. 이모, 이 책 재미있어요. 글자가 이렇게 쉬울 수도 있구나 라고 말하며 웃는 루시를 보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한글을 배운 후 프랑스어 읽기 실력도 향상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민준 학생의 설명에 따르면 한글의 논리적 구조가 다른 언어의 음성 인식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루시가 프랑스어 단어들을 읽을 때도 예전보다 훨씬 자신감 있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3주 차에는 루시가 한글로 짧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민준 오빠가 새로운 단어를 가르쳐줬어요. 사랑해요 이모. 쓴 일기를 보며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동생 부부도 루시의 놀라운 변화를 보고는 완전히 생각을 바꾸었어요. 실비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처음에 반대해서 라고 사과했고 매제 필립은 루시가 이렇게 밝아진 건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주변 동료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클레어, 그냥 유행에 휩쓸린 거 아니야? 케이팝 때문에 과장된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교수들도 있었어요. 장피에르 교수는 동양의 언어가 서구 언어보다 우수할 리 없다며 고개를 저었고 마리 클로드 교수는 그건 그냥 플라시보 효과일 뿐이야 라고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학과장인 앙투안 교수는
클레어. 너무 감정에 휩쓸려서. 학문적 객관성을 잃은 게 아니야? 걱정 어린 충고를 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루시의 변화된 모습을 떠올렸어요. 3개월 전만 해도 글자만 봐도 울음을 터뜨리던 아이가 이제는 한글로 동화책을 읽고 일기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루시가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것이 가장 소중한 변화였습니다. 이모, 나도 이제 다른 애들처럼 책을 읽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루시의 환한 미소를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진짜 기적이라고요. 동료들의 회의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글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민준 학생과 다른 한국 학생들의 도움으로 한국의 다양한 연구 논문들을 번역해서 읽어봤어요. 서울대학교 이현석 교수의 한글과 난독증 치료, 효과 논문에서는 한글이 뇌의 언어 처리 영역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김영희 교수의 연구에서는 한글 학습이 다른 언어 습득에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와 있었어요. 이런 과학적 근거들을 수집하면서 저는 동료들에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프랑스 내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리옹의 한 언어 치료 센터에서는 이미 2년 전부터 한글을 이용한 난독증 치료를 시도하고 있었고, 마르세유의 국제학교에서는 한국어 수업을 정규 과목으로 편성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정보들을 정리해서 학과 세미나에서 발표할 계획을 세웠어요. 동료들이 아무리 회의적이라고 해도 과학적 근거 앞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4개월이 지난 지금, 루시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습니다. 난독증으로 고생하던 아이가 이제는 친구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는 작은 선생님이 되었어요. 루시의 친구 엠마가 루시야, 나도 그 신기한 글자 배우고 싶어라고 말하자, 루시는 자신 있게, 응, 내가 가르쳐줄게. 정말 쉬워. 라고 답했습니다. 프랑스어 읽기도 한글을 배운 후 훨씬 쉬워졌다고 말해요. 한글의 논리적인 구조가 다른 언어 학습에도 도움이 되었던 거죠. 학교 성적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담임 선생님은 루시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믿을 수 없어요 라고 놀라워했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루시가 이제 책 읽기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책만 봐도 스트레스를 받던 아이가 이제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한글 동화책을 읽습니다. 저는 이제 소르본 대학교에서 세계 문자 체계의 이해라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특히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어요. 처음에는 학생들도 의아했지만 직접 배워본 후에는 모두가 놀라워합니다. 교수님,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완벽한 문자가 600년 전에 만들어졌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뿌듯함을 느낍니다. 저는 이제 한국과 한글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한국을 직접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한국 교환학생들을 통해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이타적인 정신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김민준 학생을 비롯한 5명의 학생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루시를 도와주었고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려주었습니다. 민준 학생은 지금도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 온라인으로 루시와 한글 공부를 계속하고 있어요. 루시야, 한국에 놀러와. 한글 박물관도 구경시켜 줄게. 라고 말할 때마다 루시는 정말 행복해합니다. 이지은 학생은 루시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한글 학습 카드를 보내줬고, 박서준 학생은 프랑스의 다른 난독증 아이들을 위한 한글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참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최유진 학생은 루시가 좋아할 만한 한국 동화책들을 계속 보내주고 있고, 김태현 학생은 루시의 한글 학습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덕분에 루시는 한국과 한글에 대해 더욱 깊은 애정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언젠가 루시와 함께 한국을 방문해서 세종대왕의 동상 앞에 서보고 싶습니다. 그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세종대왕님, 모든 백성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신 그 뜻이 600년이 지난 지금 프랑스의 작은 아이에게까지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글 박물관에서 한글의 역사를 더 자세히 배우고 루시에게도 자신이 배운 문자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알려주고 싶어요. 민준 학생이 말했듯이 한국에는 한글의 우수성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고 전 세계에 한글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해요. 저도 프랑스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동료 교수들의 편견을 깨고 더 많은 난독증 아이들에게 한글이라는 희망을 전해주고 싶어요. 이미 몇몇 언어 치료사들이 제게 한글 교육법에 대해 문의를 해왔고
파리 시내 몇 개 학교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진짜 보물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저 역시 한글과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면서 섣부른 판단을 했었죠. 동양의 언어는 복잡하고 어렵다는 선입견, 서구 문명이 언어 체계에서도 우월하다는 오만함이 저를 눈멀게 했어요.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 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줍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류의 소중한 유산이며 특히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는 희망의 등불과 같은 존재예요. 제 조카 루시처럼 난독증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꼭 한글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해 더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과 아름다운 문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인 한글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특별한 의미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루시가 매일 밤 한글 동화책을 읽으며 잠들 때 저는 세종대왕님의 나랏말씀이 둥귀게 달아로 시작하는 그 숭고한 뜻을 떠올립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문자가 600년 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고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